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행복한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까르페데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생활비는 내가 정한다 2탄 보시고 자극 많이 받으셨나요? 자극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생활비에도 파격적인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강제저축 금액이 팍팍 올라갈 수 있어요. 열심히 모은 종잣돈으로 여러분 대신 일할 수익 로봇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절약을 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한 생활비는 내가 정한다 3탄 시작하겠습니다. 3탄은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의 생활비입니다. 우선 사용 내역을 살펴보시죠. 7일 화요일 무지출, 기분 좋게 무지출로 시작했습니다. 8일 수요일은 두부 1,800원 주고 샀어요. 두부김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요. 2번 해먹을 수 있는 분량이어서 두 끼 식사는 해결되는 셈이죠. 9일 목요일은 과일 15,000원 주고 샀어요. 사과하고 바나나를 샀고요. 10일 금요일은 교통비가 7,050원이 들었는데요.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끝나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대리비보다 적게 들기도 하지만 밤에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갈 때는 버스로, 올 때는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서 놀랐죠. 근데요, 세 사람의 버스비나 택시비가 비슷하기도 하고 선물 받은 짐들이 많아서 택시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답니다. 11일 토요일 무지출, 12일 일요일 장보기로 18,540원을 썼는데요. 이건 제가 본 게 아니라 제가 출장 가 있는 사이 남편과 아이가 식자재 마트에 가서 필요한 장을 봐놨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13일 무지출, 14일 화요일은 우체국에 택배 보낼 일이 있어서 5,000원을 썼고요. 15일 수요일은 저희 3인 가족 교통비로 3,050원을 썼답니다. 이날은 걸어서 산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산행하고 한 2만 보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3명이서 버스 타고 와서 버스비로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16일 마지막 날이죠. 이날 목요일에도 우체국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5,000원을 썼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일 동안 총 55,440원이 지출되었어요. 와, 그럼 3월 한 달 동안 94,810원, 48,600원, 55,440원 해서 총 198,850원이 들었어요. 대박이죠? 한 달을 3인 가족이 굶주리기는커녕 건강식으로 알뜰하게 잘 먹고 지냈는데 20만 원이 안 넘는 돈으로 생활했어요.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한 건 있는데 특히 제가 유혹을 참았던 것은 소소한 간식이나 군것질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직콕을 했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지 않아서 제 거 주유비가 한 번도 안 들었고요. 필라테스도 걸어 다녔고 남편은 운동 삼아 자전거나 걷기로 출퇴근을 많이 해서 주유비가 많이 절약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제가 절약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절약 생활을 보여드리려다가 제 생활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한 달 생활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비결은 식단표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월 초가 되면 한 달치 먹을 식단표 미리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도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한 달까지는 못 짜더라도 일주일 정도 식단을 미리 짜놓으면 훨씬 더 식비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거 하면서 뭐 먼저 썼냐면 9일날 버섯칼국수, 10일날 두부김치, 미역국, 참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의 메뉴를 짜놓으면 훨씬 더 식비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장보기를 계획한다는 건데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식단을 짜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재료만 사면 되기 때문에 장보기를 계획할 수 있죠. 그래서 장보기를 계획해서 마트를 가게 되면 즉흥적 소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식비를 훨씬 절약할 수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해봤자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참치캔이라든지 카레 가루라든지 언제든지 좀 이렇게 쉽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두면 훨씬 더 그 식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냉장고, 냉동실 또는 뭐 수납장 같은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못 먹어서 버리는 음식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식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왠지 음식을 버리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가급적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 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잘 활용해서 먹으려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기도 하고 냉동실이나 이런 데 음식을 많이 정해놓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냉파랑 그 집파먹기는 아니고 냉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납장에는 참치캔도 잊어버리지 않고 해서 먹으려 하고, 그래서 그런 활용을 잘 하니까 식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비법은 제가 평소에 건강 관련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련 책을 읽으면 집 안에서 차리는 집밥의 식단이 가벼워져요. 가볍고 건강식 위주로 많이 차리다 보니까 훨씬 더 식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건강 관련 책들도 많이 소개해 볼 건데요.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보기도 가볍게 하고 집밥도 웰빙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잘 차릴 수가 있어서 식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비법은 장 볼 때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정크푸드를 일절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것도 절대 안 담죠. 그런 비용들만 줄여도 여러분 장 보는 가방이라든지 장 보기 금액이 훨씬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대신에 뭐 과일, 야채, 몸에 좋은 거 위주로 사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장 보는 금액이 많이 줄게 되고 식비를 절약하는 비법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법은 외식은 특별한 날에 이벤트로 한다는 거죠. 굳이 저는 가족이 외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요즘 우리 생활을 보면 남편도 밖에 회사 생활하다 보면 밖에서 밥 먹을 일이 많잖아요. 외식도 그렇고 내 아이는 또 학교 급식 때 밖에서 밥 먹게 되고, 저도 활동하다 보면 낮에는 밖에서 밥 먹게 되니까 저녁 한 끼 정도는 집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식구들도 좀 건강한 집밥을 먹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외식을 거의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양가 행사를 다 밖에서 먹잖아요. 누가 집에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뭐 양가 행사하고 누구 뭐 어디 생파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면 밖에서 밥 먹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외식하지 않아도 되고, 난 그래서 저희도 가끔씩 저희 가족 이벤트를 만들어서 간혹 한 번씩 하긴 하나 외식을 즐겨 하진 않아요. 뭐 외식하면 좋긴 하죠. 근데 식비 관리도 안 되고 건강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외식은 특별한 날 이벤트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늘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음식 불러서 먹는 걸 거의 해본 기억이 없어요. 치킨도 한 번도 저희 집에 시켜본 적 없고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혹 이벤트로 외식은 자주 맛집 가는 걸 좋아하니까 외식은 종종 하지만 이렇게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또한 식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안 어려워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건강과 절약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집밥을 습관화한다.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습관이에요. 그거 하면 지출 통제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좀 줄여도 훨씬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실천에 파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5,500원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지금 경제 자유를 위한 생활비 내가 정한다 1탄, 2탄, 3탄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궁금증 생긴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네, 다음 한 달도 돈의 주인으로 알뜰한 가정경제 잘 꾸려나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절약과 건강을 동시 잡는 알뜰한 가계부 화이팅입니다.